자,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내용입니다.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 논쟁이 가장 뜨겁죠. 김경수 전 지사가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 전 지사의 복권 가능성을 두고 야권은 물론 여권도 술렁이고 있는데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사면 복권과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실에서 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 차원의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복권이 된다면 여야 협치의 중요한 계기는 될 것으로.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어떤 경우든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여권이 왜 술렁이기 시작했냐? 바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간접적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복권하는 것에 공감 못할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면과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대통령이 휴가 중이고 아마 다음 주에 복귀를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3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면과 복권되는 사람들의 명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 전까지는 서로 약간의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는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었습니다. 복권 없는 형사면 면제가 이루어졌을 때도 이런 입장은 강력하게 견지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정부는 출범 두 번째 해를 맞이하며 화해와 포용, 배려를 통한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잔형 집행을 면제합니다. 대통령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고 잘 될 거다. 그러나 불과 2, 3일 전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어서 화면을 좀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결백 입장 고수, 2021년 7월 선고 직후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결국 자신은 죄가 없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지금 자신이 죄를 받은 것이다. 나는 무죄다라는 입장을 당시에도 밝혔고 2022년 12월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할 때도 그 불원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줄곧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아직까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리고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것에 대해서 반성의 입장은 밝힌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전원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없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도 시끌시끌합니다. 김경수 복권 절대 반대한다. 그리고 댓글 조작으로 문정부 탄생시킨 인물을 윤 정부가 복권하는 게 맞느냐. 반성은커녕 인정도 안 했는데 복권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송영은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이 조금 며칠 상간으로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습니까? 일단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다만 사면 복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네. 그 고유 권한은 대단히 존중돼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방금 저희가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범행이 어떤 것이었는가? 민주주의 파괴범 아닙니까?
아닙니까? 당시에 특검이 기소했던 김경수 전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는 8,800만 건이나 되고 물론 2심 판결까지 거치면서 그 개수가 조금 줄긴 했지만은 수천만 회의 댓글 순위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몸통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확정 판결이 난 순간에 김경수 전 지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되돌아온다 뭐 이러면서 대법원 판결조차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도 저런 김경수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의견, 어떤 지적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론도 존재한다는 것을 당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한 것은 맞습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께 오늘 아침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직접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당내에서 파악을 해보면은 일단 한동훈 대표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때부터 가져왔던 생각을 지금도 변함없이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런 되는 것 거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다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시 또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던데요. 근데 저는 아주 이게 말하자면 적절한 긴장 관계 유지의 상징적 사례라고 봐요. 자, 대통령이 사면권과 사면 복권권 행사, 그러니까 사면권 행사하는 게 뭡니까? 사면시켜주고 복권해주는 것은 그것이 설령 조금 죄가 남아 있고 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용서와 화해의 차원에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의 방점이 찍혀 있어서 사면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당은 어떤 것입니까? 민심에 수렴하는 창구입니다. 일선 창구입니다. 민심을 수렴을 받아서 선거에서 이기고 집권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수층과 중도층의 여론이 나쁘니까 당을 이끄는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대통령실에 일부 내 의견을 전달하겠다. 저는 매우 이건 아주 건전한 긴장 관계라고 봐요. 더더군다나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런 정도의 여당 대표가 의견도 전달하지 못한다? 이것이야말로 저는 오히려 경직된 관계라고 보여줄 수 있고 한동훈 대표가 어쨌든 63%의 당신과 민심의 지지를 받아서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의 어떤 민심의 흐름들을 본인이 자기의 정치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거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다만 13일 날 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의결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걸 존중하면 됩니다. 저는 대통령은 언제나 통치행위에서 그 국민 화합이 우선이고 국민 통합이 우선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함의에는 대통령은 특정 정파의 리더가 아니라 국가를 이끄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의견 수렴 속에서 내가 마지막 통치행위로서 사인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2~3일간 벌어질 이런 어떤 논란들이 저는 여권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기류라고 저는 봐요. 자연스럽고 뭐 의견을 서로 전달하고 또 이견이 있다면 조율할 수는 있을 텐데 아쉬워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을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끼리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고 언론에 공개되지 않으면 뭔가 두 분이 다투는 것처럼 비춰지는 일도 없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저는 이제 있는 거죠. 일정 정도 최수영 평론가의 그 얘기도 공감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냐면 그러면 하지 마세요. 실제로 하지 이 마세요? 부분은 조윤선, 현기현, 안종범, 원세훈 이분들 사실은 사면 복권 시켜주려다가 균형 감각에 따라서 김경수를 얹은 건데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김경수 사면 복권 시키지 말고 여권 인사들만 해보세요. 국민 저는 통합 그렇게 차원에서 얘기하고 그건 안 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윤선, 현기현, 안종범, 원세훈 이분도 복권을 못 시킬 겁니다. 그런 것까지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리고 누가 처음부터 김경수를 위해서 해달라 그랬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 발언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당의 중진들 그리고 현재는 당 내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과거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던 김성태 전 의원의 목소리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들은 당정 간의 화합을 통해서 정부 여당이 정 운영의 동력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소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은 어떤 경우든 존중되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런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국민의힘 측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측 관계자의 목소리도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최종 결정 안 된 상황, 아직까지 국무회의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 결정 안 된 상황에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비판 여론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이다라는 입장에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입장도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이 없더라고요. 공식적인 입장은. 서로 의원들 개개인의 입장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그에 대한 논평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의외의 곳에서 이 윤한 갈등이 다시 노정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 어떤 대통령의 사면권, 특히 사면 대상이 누구냐에 대해서 야당이 그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봤지만, 네. 이렇게 여당 대표가 이의 제기한 경우는 사실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한동훈 대표식의 탈여의도 문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러한 문법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당의 입장 사이에서 얼만큼 정치적으로 유효한 효과성을 발휘해낼지는 그건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